MBC 출향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근조화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단체는 배우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달 초 진천에서 발생한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는 안전장치가 꺼져 있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의 다른 공장에서도 기계의 절반 이상이 안전장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이 없는 충주 지역에 명의와 야간진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로 이웃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교가 35년 만에 벽을 허물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도 개발 중인데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65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927명, 충주 333명, 제천 289명, 단양 87명, 음성 100명, 괴산 107명, 진천 427명, 증평 72명, 보은 112명, 옥천 81명, 영동 119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5만 6,963명, 누적 사망은 6명 늘어 580명입니다. 출향 인사들의 충북지사 출마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이 외부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출마 반대 근조화안에 명의가 도용된 단체들이 조화를 설치한 단체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당사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출향 인사들을 비판하는 근조화안들이 줄지어 서 있는 충북도청 앞.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영한 예비후보가 돌아가라는 글을 보며 쓴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닌 음모에 가깝다며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 승부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적인 또는 전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격렬하게 해야 돼.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서로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저화안에 명의가 도용된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세력과 연관이 있는지 배우를 밝혀야 한다며 근저화안을 설치한 단체 관계자 3명을 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다. 이 자금줄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치된 근저화안들은 출향 인사들의 이름 일부만 가린 채 주말을 지나서도 충북도청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이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된 부분의 철거를 요청했고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방향 등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은 물론 본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근조안을 설치한 단체는 준비 미흡을 사과한다면서도 우리 고장에서 살아온 후보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단체에선 언제까지 지역 연고주의에 함몰될 것이냐며 맞서 출향 인사 출마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출신 김현숙 전 국회의원이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정책특보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주 1신 여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19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대해 새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출산 육아를 하면서 겪는 경력 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정 충북지사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과
첨단 산업 맞춤형 AI 영재고 설립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카이스 캠퍼스 오송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실현에 필수적이고 AI 영재고는 첨단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청와대와 연계한 청남대 관광 자원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의사과학자와 AI 인재가 부족하다는데 매우 공감한다며 청남대와 세계 무예 마스터십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 이어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들어서면서 우리 근현대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들어선 지 103주년 되는 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임시정부 청사를 본뜬 2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승만 초대 총리부터 김구 주석까지 임시정부 행정수반 8명을 기리는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행정수반의 후손들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전시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돼가지고 너무나 뜻깊고. 중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4,000km를 이동하며 일제에 맞서 싸우던 임시정부. 기념관 한편에는 당시 충칭 임시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발행했던 국채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문 등 저항의 흔적은 이제 기록물이 되어 전시관 곳곳에 남겨졌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부터 민족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며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김구 주석까지 임시정부 행정수반들의 당시 모습은 각자의 특징을 담은 기록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임시정부 수반이 사실은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곳이 없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뿌리와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충청북도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청남대를 국민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성지고 또 여가 국민 통합의 어떤 산실이고 나라사랑 국민교육의 전당이다. 대통령 기념관에 이어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들어서면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치열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기록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대전 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실시 설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조만간 실시 설계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 공법 결정 등에 통상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길이 20.12km인 대전 옥천 광역철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대전 오정역에서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해 옥천역까지 정거장 4곳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지방비는 충청북도와 옥천군, 대전시가 분담하며 내년에 착공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의 피해를 상쇄할 청주시의 지원 방안이 2대 청주시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늘 18일부터 열리는 제70회 임시회에 한병수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주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노후, 근대 건물 수선과 간판 정비, 공약시설 건축 등의 비용 일부를 청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원도심 고도 제한을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청주시의 조건부로 권고했습니다. 지난 5일 진천의 한 페트병 제조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 정비 작업을 하다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계 끼임 사고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전장치가 꺼져 있는 곳이 더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페트병을 찍어내는 사출 성형기입니다. 지난 5일 이물질을 제거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던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머리를 끼어 숨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계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 인터록이 설치돼 있었지만 누군가 꺼놓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기계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셨지만 그 출혈이 굉장히 심각하셨고 의식 호흡이 없으셨으면서 두부 손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셨습니다. 숨진 남성은 같은 중국 국적의 동료와 함께 일하다 변을 당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관리 감독이 우선 주간에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는 그냥 공고사항이어서 2인 1조로 작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난 곳과 저희가 도급 계약을 하고 있고 도급업체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공장 5곳을 추가로 조사했더니 사출 성형기 41대 가운데 28대가 안전장치를 꺼두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해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장 가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누가 이 안전장치를 꺼놨는지 또 작업자들이 안전장치가 꺼진 사실을 왜 몰랐는지를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말 못하는 영유아를 비롯한 소아청소년이 밤에 아플 때 데리고 갈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 많은데요. 청주 외에는 어린이 전문 병원이 없는 충북에선 처음으로 충주시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7월부터 문을 엽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이 없는 충주 지역. 특히 저녁 7시 이후엔 대학병원과 의료원 응급실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비상약, 상비약 해놓은 걸로 열 내리고 9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아과 와야죠. 하지만 응급실에 간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 다양한 증상에 따른 재빠른 진단과 조치가 필요하고 소아청소년은 투약 가능한 약과 방법이 성인과 달라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시가 충북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시범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직 의료진을 지역 의료기관에 상주시켜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야간 진료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6개월치 인건비 4억여 원부터 이번 추경 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그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나 이런 비용을 그 진료 수입 가지고는.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체제를 갖추려는 것이고. 이런 지자체 주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전국 기초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데 충남 서산시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서산시가 아닌 인근 지역에서 1,780여 명이 다녀가는 등 5,500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취약 시간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역 민간 소아청소년과의 동의도 얻은 만큼 곧바로 수행 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오는 7월 센터 개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근무할 적절한 의료진 영입을 사업 성패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과 별개로 소아 분야에 대한 전담 의료진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당초 의료진 한 5명 정도, 전문의 3명과 간호사 2명 정도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의료 환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인구 절벽 속 상주 인구 늘리기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지자체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개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청주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어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닿아 있는 특수학교와 함께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장애인 특수학교의 경계를 나누던 울타리 사이에 폭 2m 남짓한 작은 문이 생겼습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나눠져 있던
장애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뚫은 겁니다. 1988년 두 학교가 개교한 지 35년 만입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문을 통해 만들어진 길 이름은 해금길. 해원학교와 금천고 두 학교의 이름에 앞자를 땄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새 길을 통해 왕래하며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애들과 여기 친구들과 같이 소통도 나누고 공부도 같이 하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멀게만 느껴지고 나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던 장애인들을 대한 그런 인식의 개선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고. 해금길 개통을 계기로 두 학교는 운동장 같은 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9일 퀴즈 대회를 시작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공동 교육과정과 아웃도어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서부터 전공과정까지 한 15년 정도를 여기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장애 학교인 금천고 학생들의 세계는 이런 곳이 있구나. 비장애 학생들도 그동안 낯설기만 했던 장애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이런 경험이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장애인들 하더라도 같은 학생인 거잖아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경험과 학습이 될 것 같아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문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가 될 시간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4선인 홍진욱 충주시 의원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진욱 충주시 의원은 2006년부터 4선을 지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출마가 예상됐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며 앞으로 남은 협력과 상생의 정치는 후배들에게 맡기겠다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4년 임기로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충청북도교육청이 희생자 추모 기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어제부터 22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교직원은 추모 리본을 달고 도교육청 정문과 현관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또 4월 한 달을 안전문화 확산의 달로 정하고 학교별로 재난대피 영상 시청과 안전 관련 문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와 경기도 이천 부발역을 잇는 중부 내륙선 KTX 이음 열차 이용객이 100일 동안 4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충주와 부발 구간 운행을 시작한 KTX 이음이 100일 동안 모두 4만 5,709명을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부발역 이용객이 19,8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주역이 19,125명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충주 부발 KTX를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25분, 고속버스보다 35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0년) 동안 영동읍의 악취 민원을 일으켰던 어서실의 대규모 축산단지가 철거됩니다. 영동구는 농림부 농촌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93억 원을 들여 어서실 축산단지를 매입한 뒤 2025년까지 일라이트 전원마을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